북한군이 강원도 원산 해변에 대포를 잔뜩 모아놓고 포사격 훈련을 하는 영상과 사진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북한은 인민군 창설 초기부터 포병이 아주 강한데요. 남한의 국군 역시 포병을 비롯한 지상군 화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남북한 군대 모두 국력이나 인구 규모에 비해서 지상군 화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해서 세계 톱 클래스에 속합니다. 지난 2월 국방부가 발간한 2020년 국방백서를 보면 북한의 지상군은 전차 4,300여 대, 장갑차 2,600여 대, 야포 8,800여 문, 다련장포와 방사포 5,500여 문, 지대지 유도탄 발사대 1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전차 2,130여 대, 장갑차 3,000여 대, 야포 6,000여 문, 다련장포와 방사포 270여 문, 지대지 유도탄 발사대 60여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갑차를 제외하고는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수적으로 열세지만 성능을 고려하면 대등한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미국, 중국과 비교하면 남북한의 지상군 화력이 엄청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 육군은 전차 2,836대, 전투장갑차 3,419대, 상륙장갑차 1,200대, 야포 6,916문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차 5,850대, 전투장갑차 5,810대, 상륙장갑차 152대, 야포 9,196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능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숫자만 놓고 보면 남북한의 지상군 화력은 중국이나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북한의 지상군 화력을 합산하면 미국과 중국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포병 강국이 된 이유를 놓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한민족이 고대부터 활쏘기를 잘해서 동이족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타고난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신기전이나 편전 같은 원거리 무기 사용에 능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남북한의 포병, 지상군 전력이 강해진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 창설 당시 포병을 육성한 인물은 무정장군입니다. 함경북도 출신인 무정장군은 일제 때 중국으로 건너가서 마오쩌둥 휘하에서 팔로군의 포병사령관으로 활약하면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는데 아주 귀신같이 뛰어난 포술로 유명했습니다. 이 무정장군은 1945년에 해방이 된 후에 귀국해서 북한 인민군 포병 담당 부사령관을 맡아서 포병 육성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전쟁 중인 1952년에 병으로 사망했지만 이 무정장군이 세운 북한 포병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남한의 국군이 포병 강화와 지상군 화력 보강에 주력하게 된 것은 한국 전쟁 초기의 뼈아픈 교훈 때문입니다. 국군은 탱크는 고사하고 변변한 야포나 대전차 무기도 없이 일본군이 남기고 간 구구식 소총이나 미군이 공수부대용으로 포신을 짧게 개량한 M3 곡사포 같은 걸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전 초기 소련제 T-34 탱크, Su-76 자주포, 76.2mm 야포 같은 걸로 무장한 북한군의 속수무책으로 밀려서 사흘 만에 서울을 내줬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은 국군은 전쟁 중에도 포병 화력을 꾸준히 보강했고 전쟁 후에는 더욱더 장비 개량과 포술 개발에 힘을 쓰게 됩니다. 지상군 화력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이유로 우리 국방부를 포방부, 화력 덕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노력 끝에 우리 군은 세계에서도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를 실전에 배치하고 세계 각국에 수출하기에 이릅니다. 오늘은 남북한이 비정상적으로 막강한 지상군 화력을 갖게 된 내력을 알아봤는데요. 한민족이 이 막강한 힘을 하나로 뭉쳐서 외세를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날을 꿈꿔봅니다.